자, 오늘 이제 12월 17일입니다. 이제 최근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현지 매체에서 나왔는데, 사실 올겨울에 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, 야, 류현진 선수 소식이 왜 이렇게 없느냐? 왜 이렇게 없을까 했을 때는 훨씬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수상 결과 뭐 예측 같은 데서도 애초에 류현진 선수 팬분들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기도 했었고, 네. FA인 상황도 아니고, 그렇지. 최근 2년 동안에는 류현진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 받고 재수하면서 계속 FA 기회가 있었잖아요. 얼마 받을까 봐 이러면서. 그게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얘기할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, 오랜만에 팬그래프에서 칼럼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팬그래프닷컴에서 이제 XFIP라는 이제 스탯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부활할 수 있는 후보들을 또 꼽았는데요. 이제 류현진 선수는 에런 놀라, 카일 핸드릭스 선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후보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. 일단 XFIP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. FIP 같은 경우에는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 상황을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이제 투수가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없는 상황들을 없애고 삼진, 홈런, 볼넷 이 세 가지 스탯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투수 본연의 실력으로만 승부 볼 수 있는 스탯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그렇죠. FIP다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. 근데 사실은 피홈런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가 있거든요. 피홈런 개수는 13이나 돼요. 이게 삼진은 2, 볼넷은 3인데 피홈런은 1당 13이 올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 피홈런 한 방 맞으면은 FIP가 확 올라가 버리는. 엄청 크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사실 피홈런 같은 경우에도 운도 많이 개입을 하는데, 그 운 중에서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게 역시 홈구장의 크기입니다. 네. 홈구장이 크면은, 그러니까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면은 거기서 뛰는 선수들은 FIP에서 큰 손해를 본다는 거지. 그렇지. 그래서 이 부분을 중립화시키는데, 어떻게 시키냐면 홈런을 아예 빼는 게 아니야. 홈런을 아예 빼는 건 아니고 뜬공 대비 홈런이 있잖아요. 리그 평균 뜬공 대비 홈런이 있고, 그 투수가 홈런 기록한 이 뜬공 숫자들이 있을 때 뜬공 숫자에다가 그 리그 평균 뜬공 대비 홈런을 곱해. 그러면 이제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. 그래요. 이제 복잡하게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FIP에서 홈런 부분도 평균 수준으로 그렇죠.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스탯이 이제 XFIP다.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이 XFIP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다음 시즌의 평균 자책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꽤 정확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스탯인데요. 커리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홈런을 안 맞았던 선수가 갑자기 한 시즌 정도 피홈런을 많이 맞았다면 다음 시즌에는 다시 뭐 평균적으로 돌아갔을 때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죠. 있다.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부상 등 이슈가 없었을 때, 네. 그냥 괜히 피홈런만 높았을 때를 말합니다. 거기다가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구장이 두 곳 다 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었잖아요. 네. 홈구장이 로저스 센터로 돌아오기 전까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,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그래요.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 성적 169이닝 동안 ERA가 4.37이었는데 요게 이제 커리어 최악의 평균 자책점이었지만 XFIP는 3.94였다. 홈런 비율이 안정되면 ERA 역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. 그렇죠. 류현진 선수의 통산 9이닝당 피홈런이 0.94개밖에 되지 않아요. 올 네. 시즌 포함해도. 근데 벌렌더가 홈런을 경기 초반에 좀 맞긴 하지만 이후에는 안 맞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메이저리그에서 9이닝당 피홈런이 가장 낮은 선수 중 한 명인데, 벌렌더가 몇일 것 같아요? 9.8이에요. 류현진 선수보다 오히려 높습니다.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커리어 내내 피홈런을 잘 통제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요. 올 시즌에는 1.28로 상승을 했었고 2019년을 제외했을 때 류현진은 한 번도 이 9이닝당 홈런 개수 한 개를 넘은 적이 없었다. 이거 잘못된 거예요. 이거 2019년에도 1 미만이었고요. 이거 칼럼니스트가 잘못 쓴 건데 그러네. 2017년에만 1.5개였습니다. 이때 당시에는 무상복귀 무상복귀 시즌입니다. 첫 시즌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는 뭐 부팔로에서의 등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. 이제 세일런 필드가 그만큼 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었다. 그렇죠.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세일런 필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일부분들은 트리플 A 때는 이 투수 구장이었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는데, 트리플 A 대부분의 구장들은 메이저리그 구장보다 작아요. 네. 그런 환경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트리플 A 구장보다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메이저리그 구장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
있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뛸 때는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.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팬그래프닷컴이나 모든 통계 매체에서는 이 세일런 필드를 투수들이 뛰기 힘든 구장, 반대로 타자에게는 꿈의 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맞습니다. 다행히도 다음 시즌 류현진은 토론토의 홈구장에서 던지게 될 것이고 이 XFIP에 비춰봤을 때 내년 평균 자책점도 4점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일런 필드가 류현진처럼 맞춰잡는 투수에게는 매우 어려운 구장이다. 뭐 타자들의 드림파크, 뭐 꿈의 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일런 필드에서 5경기 던지는 동안 29.1이닝 2승 2패 ERA가 5.22였어요. 피홈런 6개 맞았거든요. 네. 9이닝당 피홈런이 1.84개였습니다. 확실히 이 세일런 필드를 사용했을 때 홈런을 많이 맞았다는 거 알 수 있었지만 로저스 센터가 그나마 낫다는 거죠. 조금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올 시즌에 홈구장 로저스 센터 후반기에는 좀 썼잖아요. 근데 이 로저스 센터 역시 사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8경기 동안 류현진 선수가 성적이 또 좋지도 못했어요. 맞아요. 38.1이닝 동안 ERA가 6.81 피홈런도 7개니까 뭐 홈런 퍼 나인 이 9이닝당 홈런 개수 1.64개긴 합니다만 후반기 좋지 못했을 때 이미 뭐 컨디션이라 체력적으로 좀 좋지 못했을 때 로저스 센터의 등판이 잦았다는 점도 역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가족을 보지 못해서 선수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예측도 넣기도 했었거든요. 네. 뭐 그런 예상을 이제 시미오네 씨였죠? 시미오네 씨가 했는데 사실은 12월 초에 이제 로또그래프의 다른 필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. 류현진 선수가 커리어 내내 홈런을 맞지 않는 선수인데 올 시즌 홈런이 많았다.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년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할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이게 2021 시즌 토론토의 로스터 리뷰에서 이제 볼드 프레딕션으로 한 말이었어요.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현지 이 세이버메트리션들은 대부분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 갑자기 늘어난 피홈런이 이 불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시즌에 반등이 예상된다. 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3점대 예측도 있고 2점대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류현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현지에서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. 그래요. 뭐 단축 시즌 이후 그리고 저희가 해드렸었던 말씀 또 단축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이제 풀타임 시즌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또 분명히 있었고 내년에 이제 35살이 되는 선수이잖아요. 그렇죠. 이 노쇠화의 영향도 뭐 분명히 있을 것 같다. 홈이라지만 뭐 홈이 아니었었던 임시구장 체제 계속 원정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 어려웠었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그렇죠. 이런 부분도 관리가 편해지지 않을까. 사실 오늘 이제 컨텐츠로 다룬 부분이 숫자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서 칼럼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오늘 이제 스포티비 뉴스에 올라가는 제 칼럼이 있습니다. 그걸 읽어보시면 아마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.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오늘 컨텐츠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글로 풀어서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이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뭐 이 현지 매체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류현진 선수가 내년에도 화려하게 부활해주는 모습, 뭐 저희가 너무나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? 류현진 선수의 내년 활약을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컨텐츠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